저 혼자 하는 케이스들이 다 저희 병원에 등급을 결정하는데, 이제 예를 들어 뭐 조금 규모가 있으면은 여러 의사들의 치료 케이스들이 통합돼서 이렇게. 안녕하세요, 정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인비즐라인에도 뭐 등급이 있다, 뭐 이런 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등급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의사나 뭐 어떤 병원이 1년 동안 한 케이스를 집합을 해서,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 100개다. 100개면은 그거에 맞게 뭐 어떤 특정 등급이 주어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. 인비즐라인이 자기 고객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약간 이렇게 등급을 매겨놓은 건데, 그게 이제 병원의 어떤 경험의 척도 같은 걸로 이제 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,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. 저도 좀 놀랐어요. 사실 등급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작년에 한 거에 몇 개를 추산해서 올해 등급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올해 몇 개를 했으면은 제 등급은 다음 년에 이제 적용이 되고, 그런 시스템이고, 종류는 뭐 간단해요. 뭐 약간 올림픽 하듯이 동, 은, 금 다음에 플래티넘, 그 다음에 플래티넘 엘리트, 다이아몬드. 다이아몬드도 색깔별로 나눠요. 이제 블랙, 블루, 레드. 80개 정도 하면 이제 플래티넘 엘리트라는 등급이 달리고 1년에, 그 다음이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, 다이아몬드가 하나 더 있구나. 다이아몬드가 하나 더 있고, 그건 이제 150개 한 케이스고, 그 다음이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. 블랙 다이아몬드는 400개 이상. 그 다음이 블루 다이아몬드는 750개. 그 다음에 레드 다이아몬드는 1년에 1000개 이상. 근데 제가 인비즐라인 이 관계자분들과 얘기해봤을 때 레드는 아직 없는 걸로 알아요. 전 세계적으로 1000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. 야, 당연히 우리 치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인비즐라인 그 등급을 어떻게 알까요?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건 없어요, 사실. 인비즐라인 본사 친구들이 이제 알고 있고, 굳이 뭐 아시고 싶으시면 인비즐라인 코리아에 전화하시면 되나? 전화해도 뭐 정확하게는 안 알려줄 거야. 왜냐면 아직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. 근데 요새는 뭐 광고나 이런 거에도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, 그리고 뭐 병원에 직접 전화하시면 어떤 등급이다 라고 그런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등급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, 네,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. 등급이 중요하나요?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. 인비즐라인 등급이 높을수록 치료를 잘하나요? 네, 아니온 것 같아요. 네도 있을 거 아니올 수도 있고. 저의 결론은 등급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병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좀 정보를 이용하셔서 이제 등급을 좀 보고 이제 병원들을 좀 선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처음에 삼으시고, 각 병원들도 상담을 여러 군데 다녀보시는 것도 전 추천을 드려요.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교정이라는 건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, 이런 등급이 있긴 있다. 어떤 참고사항으로만 아시고, 등급이 높다는 거는 일단은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거잖아요. 모든 일이 그렇듯이 좀 많이 케이스를 해보면은 인비즐라인 장치를 치료함에 있어서 좀 장점이 있지만, 그렇다고 등급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의사의 숙련도나, 일단 뭐 제가 늘 강조하는 교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교정 전문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, 일단 등급에도 약간 오류 아닌 오류 같은 게 있어요.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은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혼자입니다. 저 혼자 하는 케이스들이 다 저희 병원의 등급을 결정하는데, 이제 예를 들어 뭐 조금 규모가 있으면은 여러 의사들의 치료 케이스들이 통합돼서 이렇게 그 병원의 어떤 등급으로 매겨지는 경우가 가끔 생기더라고요. 원래는 그게 안 됐었는데,
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해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, 사실은. 그게 분산되면 안 되니까 어떤 원장한테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가 중요하니까 제 생각에는 등급도 중요하지만 그게 진짜 등급인지, 진짜 한 사람이 그걸 다 한 건지, 아니면 그 분산된 시스템에서 이렇게 네트워크적인 이런 게 좀 있는데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,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된 건지,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선택하실 때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. 일단 뭐 저는 좋은데 다릅니다. 그린책부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의사 한 명이 병원을 한 개밖에 못 열어요. 1인 1개소라는 법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병원을 제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병원밖에 진료를 못해요. 제가 딴 병원 가서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. 그거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. 근데 역으로 미국은 또 달라요. 미국은 한 의사가 능력만 되면은 100개, 10개, 뭐 자기 마음대로 열어도 돼요.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한 병원에서 뭐 3일 일하고 이 병원에 이틀 일하고 이 병원에 하루 일하고 자기가 여러 개의 클리닉을 열어서, 그러니까 교정병원이라는 게 이제 막 매일 바쁘진 않거든요. 여름에는 훨씬 바쁘고 지역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제 친구들만 해도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병원을 뭐 2개, 3개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. 그 병원들이 매일 열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틀, 3일씩 가고, 그럼 그렇게 분산돼 있으면은 인비지라인 등급을 얘기할 때 이 한 의사의 3개의 클리닉이 포함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의사가 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그 의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비지라인은 거기 공식적인 명칭이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 프로바이더라는 거거든요. 제공하는 사람. 그럼 그 프로바이더는 원장이 한 명인 경우가 미국은 제일 많아요. 물론 뭐 페이덕터 선생님들 할 수도 있겠지만, 근데 그 타이틀은 그 의사에게 주어져요. 클리닉이 아니고,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고 의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의사가 그만큼 많이 했다고 증거가 되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게 안 돼요. 만약에 제 이름으로 제가 병원을 하고 뭐 강남 있다가 뭐 저기 부산 가서 할래, 아니면 뭐 광주 가서 할래 이러면은 저는 의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만 하면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오직 저희 것이기 때문에 저희 프라이드고 저희 자존심이기도 하죠. 그러니까 등급만 가지고 병원을 판단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경험치는 분명히 필요해요. 제 생각에는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얼마나 뭐 나에 맞는 진료를 해주느냐, 뭐 얼마나 현실적인 진료, 정확한 치료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. 참 늘 그렇듯이 뭔가 등급을 매긴다는 게 참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곤 하지만 어쨌든 무시할 만한 건 절대 아니고요. 환자분들이 선택하실 때 어떤 참고사항 정도로 저희 정보 요 비디오 보시고 좀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뭐 약간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고하시고 그래도 인비지라인은 전해질 거예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